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사람 수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 일단 오늘은 머신 러닝에서 분류를 나갈 거고요. 그래서 분류가 뭔지, 분류가 뭐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배울 알고리즘인 이 KNN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이걸 코딩으로 구현하는 거, 이걸 뭔가 시각적으로 알아보는 것.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사이클런을 가지고 이제 딸깍딸깍 하면서 인풋을 해서 해결하는 것.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레인 테스트 분리해서 스트래티파이라는 걸 좀 배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 뭐 accuracy, 요 정확도 말고도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좀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KNN의 K가 변수 K거든요. 이 변수 K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런 다음에 뭐 과적합, 과도적합 이런 얘기하고 변형된 K는 요 정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엑셀은 닫아두고 진도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분류를 나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판다스에 있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거를 다룰 건데 그걸 왜 다루냐면요. 이 세상 쓸모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과 교육 과정에 들어는 있는데 그러니까 알면 좋지만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컴과2 기초에 있었던 디폴트 딕트라든가 그럼 이제 쓸모없진 않죠. 쓸모는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알아야 되는가? 바닐라 파이썬으로 구현이 되지 않는다, 아는가? 그런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전 당연히 평생 당연히 대과는 EDA에서 코딩을 똑바로 할 줄 아는가만 나올 줄 아는데 갑자기 판다스 데이트 타임을 뚝 내시고 네, 그 EDA에서 어려운 EDA를 물어볼 만한 그런 사람들 이 다 떠나가시고 이런 판타스 데이트 타임만 내실 것 같은 분들만 남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일단 수업의 진도에 넣긴 했습니다. 네,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 KNN이랑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요. 어떤 거를 할 거냐 이거를 딱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인데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잖아요. 저 점들이 주어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분류를 할 겁니다. 이 초록색 영역에 들어있는 애들은 초록색으로, 이 파란색 영역에 들어있는 애들은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빨간색 영역에 들어있는 애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영역을 저렇게 분류를 해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류를 해야 될 어떤 대상이 있어요. 여기 노란색 별이 되겠죠. 저 노란색 별을 근처에 있는 점들을 보고 빨간색으로 분류를 했죠. 그런 것처럼 요런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할 건데요.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이게 딱 그 한 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분류 문제가 뭐냐? 분류 문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지도학습과 이산형 레이블입니다. 요 지도학습을 갖는 애들 중에서 이산형 레이블을 갖는 애들을 저희가 분류라고 얘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분류 문제를 푸는 머신러닝 코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게 회귀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블이 이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피처랑 레이블의 관계를 보고 이 새로운 피처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레이블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레이블이 연속이든 이산형이든 차이가 없는데 이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이 예측하는 방법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귀였다. 회귀였다면은 X랑 Y 사이에 추세선을 긋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이 클래스 A랑 클래스 B로 나누는 이런 어떤 선을 그어서 나누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 선을 긋는 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일이랑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똑같은데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류 머신러닝의 구조는 예시는 이거 다음 슬라이드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특정 유형의 분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분류 방법을 데이터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어야 돼요. 회계에서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 위한 식이 존재했죠. 그다음에 그 식을 데이터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어야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식이 아니라 분류 방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방법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을 그어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저희가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애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시전 트리라는 애로 뭐 어떤 값이 무엇보다 큰가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수형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제가 판단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얘 근처에 원소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구조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어떠한 분류 결과를 리턴해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서 얘를 변경시키면서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류를 할 수 있고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데이터는 뭐냐면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뭐냐면은 이 아이리스라는 속이 있는데 이 속에 속하는 여러 종들이 있겠죠. 이 종들의 종별 꽃잎, 꽃판칩의 너비 길이에서 네개의 컬럼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네개의 컬럼을 보고 이 세개의 종으로 구분을 하는 게 이 아이리스 데이터고요. 이게 분류 모델에서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뭐 꽃잎 너비, 꽃잎 길이, 꽃받침 너비, 꽃받침 길이 이런 게 주어지면은 이걸 보고 종이 세 종류 있는데 그게 0, 1, 2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0인지 1인지 2인지 이걸 예측하는 그런 분류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죠? 그래서 오늘의 킥인 이제 KNN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NN은 일단 약자인데요. 뭐의 약자냐? K nearest neighbors의 약자예요. 그래서 K nearest neighbors는 무슨 뜻이냐?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미지를 좀 보자면요. 이 K는 변수겠죠. 그래서 K는 3으로 잡으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세 개의 데이터를 보고 뭐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이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분류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이런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보는 게 이 KNN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K 값이 달라짐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초록색 점은 K는 3일 때는 빨간색이겠지만 K는 5일 때는 K는 3일 때는 붉은색인데 K는 5일 때는 파란색이겠죠. 그래서 이 K를 변화시킬 수 있다. K라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이걸 최적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건데요. 이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한 거냐. 원래는 어떤 제가 예측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프리딕션을 할 때 주어질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보겠죠. 그런데 이 이미지는 뭐냐면요. 그냥 이 전체 평면을 다 조그만 점들로 다 나눈 다음에 그 각 점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그걸 이미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 어디가 기준이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가까운 K의 데이터를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고리즘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될 일은 모든 데이터와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 거리를 계산한 걸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K개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케이크의 레이블이 뭔지, 얘네는 뭘로 분류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중에 최빈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K라는 알고리즘에요.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합니다. 아, 혹시 이걸 소개하기 전에 이 전까지에 궁금한 게 있다 하는 분이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아,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NN의 변형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변형할 수 있는 게 단계별로 있겠죠. 그래서 뭐 1단계에서 뭐 거리의 종류를 바꿀 수 있겠죠. 원래라면 유클리드 거리를 썼는데 갑자기 막 택시 거리를 쓰겠다. 뭐 그게 더 합리적인 데이터 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리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K개로 하지 말고 어떤 거리 이내에 있는 그런 거를 쓸 수도 있겠죠. 이걸 fix, reduce, KNN이라고 부를 건데 이거를 어차피 이제 과제에서 할 거고 그때 소개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4단계에서 모든 K개가 동등하게 취급받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민값을 구할 때 동등하게 취급받지 말고 거리의 역수를 가중치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저희는 weighted KNN이라고 할 거고요. 그것도 과제에 넣어서 저희 이번에 과제의 메인이 이 두 개를 구현해 보는 게 아마 메인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클리드 거리를 다른 거리로 바꾸는 거랑 K는 자체 구현을 이번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제가 코딩으로 이따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각각 fix, reduce K는 weighted Kn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 지금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할 건데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평가란 뭐냐? 일단 모델의 성능이
좋냐, 안 좋냐, 이걸 알아보는 거겠죠. 그럼 평가는 왜 필요한가? 평가는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모델의 구조를 고를 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모델의 구조를 고를 때 말고도 이 K값을 최적화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어떤 평가 지수를 보고 그 평가 지수가 가장 좋도록 만들면서 최적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지난번에 저희 로스 펑션을 작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값을 보고 그 값을 크거나 작게 만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로스 펑션 같은 거를 물론 쓸 수 있지만 다른 걸 쓸 거예요. 왜냐면 이건 분류 모델이니까 보통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로스 펑션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알아볼 건데 뭘 쓸 거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요 네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평가하고 가장 적절한 K가 뭔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저런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알아두고 가야 되는 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요 표입니다. 요 표. 이 표는 뭐냐? 일단 이 표는 이진 분류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실제 정답이랑 분류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true positive냐, 그러니까 true negative냐, false positive냐, false negative냐가 있는데 이게 각각 뭐냐면요. 이 true라는 거는 일단 앞에 true, false 써 있잖아요. 이 true라는 거는 맞게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이 positive는 포지티브를 예측했고 맞게 예측했다. 이런 뜻이고 false positive면은 포지티브를 예측했는데 틀리게 예측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분류 결과와 true, false랑 실제 정답 true, false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이름을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뒤에 나올 스코어들 있잖아요. 그런 스코어들을 평가 지수들이 다 이 TP, FP, FN, TN 이거의 네 개의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표현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true true면 true positive다. 뭐 false false는 true negative다.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이걸 익숙해지시기 위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검사 키트에서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사람의 수는 뭐를 이용하면 표기할 수 있을까요? false negative를 이용하면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틀렸기 때문에 false고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negative겠죠. 그래서 FN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아니,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나오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TN에 해당합니다. 맞죠. TN에 해당하겠죠. 너무 잘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팸 메일이 아닌데 스팸 메일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FP가 되겠죠. 그쵸, 이거는 그쵸, 이건 first positiv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네 개의 표기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동영상 듣는 친구들 만약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꼭 익숙해진 다음에 뒤에 내용을 봐야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일단 표를 써놨는데 이 세 가지의 지수가 있습니다. accuracy, precision, 그다음에 recall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정확도는 전체 중에요. true인 것들의 비율을 정확도라고 하고요. 정밀도는 이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의 비율을 보는 게 정밀도예요. 그래서 positive,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진짜 양성이 얼마나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정밀도이고요. 재현율은 뭐냐? 그 실제 true인 것 중에 true라고 예측되는 게 얼마나 되냐. 그래서 true positive랑 false negative의 비율을 보는 게 recall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지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확도는 가장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 중에 똑바로 예측한 것의 비율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지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정확도만 쓰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코로나 검사 키트가 있어요. 코로나는 물론 이제 코로나 후기로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만요. 이제 코로나에 대부분 음성이었던 이 코로나 초기에 있잖아요. 이 모든 그냥 코로나 검사 키트가 그냥 검사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음성으로 예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정을 둡시다. 뭐 전체 90%가 트루인 경우에 음, 잘못 썼네요.
전체의 90%가 false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데이터가 치중돼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여기 숫자를 잘못 썼네요.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떤 90%가 true인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전체 다 true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90%가 true이기 때문에 일단 true가 나오겠죠. 그럼 정확도는 0.9라는 값이 뜨겠죠. 그런데 사실 이 모델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전혀 아무런 효용성이 없고 똑바로 예측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액큐러시만 사용하게 되면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리시전이랑 위커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쓰는 경우에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연율과 정밀도와 같은 지수가 필요하고요. 이제 각각 어떤 상황에 중요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절대 양성을 음성이라고 예측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절대 뭐 음성을 양성이라고 예측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다릅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프리시전과 리콜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이제 false negative를 가장 줄이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false negative를 줄이고 true positive를 늘리는 recall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반대는 pre- 두 번째 거는 precision을 사용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N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퍼를 써야 되고 FP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경우는 프리시전을 액큐러시랑 같이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 통계학자들이 굳이 여러 개를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값이 있습니다. F1 스코어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 데이터의 치우침이 있을 때도 이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통계값이라고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되기 때문에 저희는 F1 스코어까지 이제 함수를 임포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지수들을 알아봤고요. 얘네들을 한번 이 KN을 만들고 평가 지수를 확인해 보고 이 평가 지수를 바탕으로 K값 결정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코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공유를 잠깐만 껐다 켤게요. 여러분들도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콜앱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들어오셨나요? 잘 키셨나요? 네, 제 거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임포트를 다 해주고 요 아이리스 데이터셋까지 일단 다 불러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두 개까지 그냥 실행을 쭉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이렇게 피처랑 레이블을 잘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와서 저장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현을 좀 해볼 건데 이때는 이제 시각화를 좀 할 수 있게 투 디멘션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파렛 그러니까 꽃잎은 빼고 꽃받침 데이터만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거리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벡터 연산이 될 수 있게 이 거리 함수를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거리 함수를 제작을 해보시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x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x는 요 피처처럼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디멘셔널인데 컬럼이 두 개고 아 근데 mp.or이니까 컬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길이 쉐입이 어쩌고 컴마 2고
그러니까 어쩌고 컴마 2고 피처는 그냥 그 어쩌고 이게. 그러니까 150 컴마 2랑 152개 그런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거리 함수를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는 유클리디언 거리를 쓸 거예요, 당연히. 네, 했어요. 됐죠?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일단 np.square 그 스퀘어 루트를 쓰고 요 안에 np.sum을 하고 여기 안에 x랑 피처를 빼주면은 얘가 벡터 연산을 해줄 테니까 x랑 피처를 빼주고 이거에 어, 제곱을 해주고 썸을 할 때 엑싯을 지정을 해주면은 엑싯을 1로 지정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럴 수가 안 맞네요. 그래서 요 밑에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피처랑 레이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에 대해서 요 피처 0이랑 이 피처를 비교하게 되면은 그쵸? 이 첫 번째는 0이 나오고 나머지는 0보다 조금씩 다 큰 이런 거리를 대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저희는 가장 가까운 K의 데이터의 인덱스를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X랑 K를 받아서 이 좌표랑 몇 개 할지 K를 받아서 이런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빡빡하지 않아서 그냥 네, 주원이 다 작성하면은 다 작성했다고 그냥 얘기하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했어요. 혹시 요거랑 비슷하겠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겠나요? 일단은 제가 아, 네. 생각하는 이제 간단하게 하는 정풀은 요 아까 썼던 디스턴스를 가져와서 아크소트를 하고 K개 앞에 K개를 자르면은 이렇게 리턴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비슷하게 했나요? 아니면 조금 아, 다르게? 네. 거의 똑같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요 인덱스를 가지고 이 K개 데이터가 어떤 분류군에 속하는지를 리턴 받아야 되겠죠. 그거를 짜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요 K 데이터 함수를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요 인덱스를 받아서 이 레이블에 레이블들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 앞에 레이블이라는 엔디 어레이가 있는데 그거를 슬라이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코드를 짜보세요. 네, 했어요. 저희는 상당히 간단했죠. 그냥 레이블을 갖고 와서 이거를 K 데이터
x, k 이런 식으로 치면은 간단하게 이 댄스 인덱싱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겠죠. 아이고, 밑에 거 굴려버렸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첫 데이터가 레이블이 0이었죠. 그래서 이 레이블을 잘 리턴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빈 값을 구해서 분류 결과를 리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k 레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최빈 값을 결정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함수를 쓰면 좋냐면요. 그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아마 유용하게 쓸 거다라고 했던 게 있던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np.bin count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np.bin coun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 함수가 뭐 하는 애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0, 인덱스 0, 1, 2 위치에요. 각각 0의 개수, 1의 개수, 2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수 그 각 인덱스마다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의 개수를 써서 리턴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은 쉽게 최저임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덱스가 다 0 아니면 1 아니면 2일 거니까요. 그래서 요걸 한번 써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1분 정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했어요. 오, 빠르시네요. 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 써야 될 거는 인피점 얼그 소트를 아닌가 알그 맥스라는 게 나으려나 알그 맥스를 합시다. 어차피 인덱싱을 해야 되니까 알그 맥스를 합시다. 제가 답지는 소트 써놨는데 그냥 맥스를 합시다. 여기 안에 np.빈 카운트를 넣어주고 요거 안에 헤이 레이블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살짝 에러 사항이 있어요. 이게 여기 안에 헤이 레이블을 넣어야 되는데 플래튼을 해줘야지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구현을 하셔야지 될 거예요. 저 플래튼은요, 뒤에 바로 다음 거에 에러가 떴나? 근데 하여간 뒤에 에러가 뜨거든요. 저 플래튼을 안 하면은 그 쉐입이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p.빈 카운트가 그 모든 ND 어레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막 사이즈가 막 1차원인 것만 작동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써 있잖아요. error like one dimension. 그래서 여러분이 플래튼을 해주셔야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괜찮게 나왔나요? 잘 됐나요? 아, 네.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거 그냥 실행만 해보시면 되는데요. 요 시각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코드는 그냥 그 판다스 플러스 스캐터에 저희가 컬러 옵션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컬럼을 이용해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피처랑 레이블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피처에 두 축 있잖아요. 그걸 XY에 넣어주고 이 컬러를 저희가 예측한 레이블로 넣어준 거예요. 아, 예측한 레이블이 아니라 주어진 레이블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주어진 레이블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제가 나온 레이블을 한번 여기다가 적용시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 자리를 여러분이 건드려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음, 네. 아, 참고로 요 A, B, K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나 봐요. 그 밑에 거를 제가 이거를 패스를 넣어놓으려 그랬는데 제가 안 넣고 순간 넣어놨다고 생각하고 어딨지 하다가 헷갈렸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요 A랑 A, B에 이 C를 리설트로 넣어놨죠. 아 이걸 패스를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멍청했습니다. 네, 이게 패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컨트롤 Z로 이렇게 해결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컬러를 저희가 예측한 걸로 넣어놨고 마커 모양을 X로 넣어놨고 이 엣지 컬러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S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빨간색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 있었네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잘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점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했고 근처에 있는 걸 바탕으로 이걸로 예측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A랑 B를 조금 변경시켜 가면서 좀 확인해도 아마 잘 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인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K가 1이라서 가장 가까운 하나만 볼 건데 여기가 가장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요 색이 그 예측한 색이에요. 이렇게 예측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있었던 그거랑 유사한 그래프 종류인데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제 그 각 점들 있죠? 여기 있었던 이 각 점들이 각각 이렇게 색깔이 찍혀 있고 이 전체 영역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고 있어요. 뭐 요 부분에 해당한 애들은 파란색이 요 부분에 해당한 애들은 요 주황색이 요 부분에 해당한 노란색일 거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걸 시각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코드거든요. 뭐 이걸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더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분류 경계선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게 나오는 모습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이런 점들을 시각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이 아마 뭐 과제가 됐든 학교 시험이 됐든 하면은 보통 KN을 이제 하나의 함수로 구현을 하게 될 텐데 뭐 한 줄 코딩을 당연히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적당한 줄에 한 네 줄 정도의 코딩을 할 건데 한번 이 패스들이 세 개 있잖아요. 요 패스 세 개가 있고 요 모드란 함수는 한 줄 코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요 밑에 있는 이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그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2에서 3분 정도 들여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채워보십시다. 요 D맵은 디스턴스 맵, 소티드 D에 이거 정렬한 거예요. 아니 혹시 그냥 이 D맵의 의도가 뭐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돼요. 왜냐면 요게 이렇게 뭐라 하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 쉐입을 잘 이용하거든요. 리쉐입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쉐입 잘하고 벡터 연산 잘해가지고 브로드캐스팅 잘해서 차원을 늘려서 하는 방식이라 가지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주로 이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D맵은 사이즈 3짜리가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사이즈가 아니라 디멘션 왜 3짜리가 될 거예요. 네? 디멘션이 3짜리라고요? 그러니까 X개가 데이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요. 피처가 있으면 리쉐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쉐입을 해서 피처 개수랑 이 X의 개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차원이 피처 개수, X 개수, 그런 다음에 이 칼럼 개수가 되도록 리쉐입을 하고 벡터 연산을 해서 그냥 전체 맵을 그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만 좀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설명 안 드리고 시킨 거 같나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도가 이 피처 레이블을 다 받고 이 X를 벡터 형식으로 여러 개를 받아서 그거를 다 예측하는 그런 걸 만들겠다가 의도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썸을 할 때
엑시스를 2로 하면은 이 디멘션은 2짜리가 나오겠네요. 제가 진짜 정신 나가 있나 보네요. 제가 오늘 놀랍게도 생활 겨울학교를 6시에 마치고 집에 와서 2주 전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양해를 조금만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x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에 스퀘어트만 쓰면 되겠죠. 그렇네요. 10번이겠죠. 네, 제가 멍청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고려해서 밑에 두 개를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없어. 네, 이제 했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알고리즘 자체는 똑같아서 그 해야 되는 일이 거의 그대로예요. 있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냥 아그소트를 한 다음에 슬라이싱을 하면은 이 K개의 인덱스를 얻을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해준 다음에 mp.빈 카운트를 해서 얼그맥스를 하면은 최빈 값을 구할 건데 이거를 그 각 핵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렇게 적용해 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까는 x가 벡터가 아니라 그냥 값이었죠. 그러니까 그 4개짜리의 행렬이 아니라 벡터였으니까 간단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행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써주는 거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그다음에 이렇게 디스턴스 맵을 그렸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모습을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들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 피처랑 레이블에요. 가장 앞에 데이터랑 가장 뒤에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한번 함수에 직접 넣어보고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실행을 안 눌렀네요. 실행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오 잠시만요. 1과 마이너스 1이 바뀐 것 같죠? 네, 1과 마이너스 1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1과 마이너스 1을 잘못 넣었네요. 왜냐면은 알고소트를 엑시스를 1로 했을 거면은 그 1에 피처의 쉐입이 들어갔어야 되니까 이게 맞죠? 이 상태가 맞죠? 아까 제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잘못 썼네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면은 이 피처의 사이즈 방향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최대값을 구해줄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코드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 0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2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리턴을 해주더라 라는 것을 코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나의 함수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일단은 이 뭘 배울 거냐면 지난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과에서 배울 때 하나 정도의 그 값을 하나 더 배우게 되는데 이 stratify라는 걸 배워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때 이 스트래티파이에 들어가는 애의 비율을 맞춰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는 y를 하면은 그냥 그 각 종별로 개체수가 비슷하게 들어가도록 트레인이랑 테스트를 나누겠다. 그런 의미이고요. 이 랜덤 스테이트랑 테스트 사이즈는 비율이고 이건 랜덤 스테이트인데 그냥 일정하게 나오려고 제가 일부러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KN을 돌려보면은 이 X 트레인 데이터로 이용해서 X 테스트를 예측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걸 한번 Y 테스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Y 테스트랑 비교를 하면은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겹치는 것들도 있는데 몇몇 개 다른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눈으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지수라는 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평가 지수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클런에 있는 이 매트릭스라는 애를 이용해서 뭐 많은 것들을 불러오죠. 컨퓨전 매트릭스, 뭐 애큐러시 스코어, 프리시전 스코어, 리커 스코어 이런 걸 많이 불러올 건데 뭐 이런 거 불러오셔도 되고 불러오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프리시전이랑 리컬, 뭐 애큐러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2x2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 3x3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3x3에서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뭐 그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답만 true로 보고 나머지 분류는 false로 간주하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니면은 그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컨퓨전 매트릭스 있잖아요. 요 컨퓨전 매트릭스가 아까 나 있었던 TPTN 그건데 이게 0, 1, 2가 X축이고 0, 1, 2가 Y축이고 X축이 진짜 값, Y축이 예측 값인데 이 원래 가로를 예측하는 게 프리시전이었잖아요. 그 잠깐 왜 그랬나? 잠시만요. PPT를 한번 보시면은 자 가로로 예측하는 게 프리시전이죠. 맞죠? 이 가로를 보고 분류 결과 중에 이 true라고 예측된 것 중에 실제 true인 게 얼마냐? 그 정밀도였고 이 가로로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 가로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 여기서도 3x3에서도 가로로 비율을 보고 이 실제로 이 0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0이 얼마나 되냐? 그런 게요 그 프리시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방향이 일정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0을 답이네를 보고 있으면은 1이랑 2를 그냥 false로 보고 0을 true로 봤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 이 accuracy 스코어는 전체 중에 맞는 거의 비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96%가 맞고 있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이 프리시전 스코어를 통해서도 이 0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고 1인 것 중에는 94%가 1이라고 예측되고 있고 1이라고 예측된 애 중에는 실제로 94%가 1이고 2라고 예측된 애들 중에는 실제로 94%가 2다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위커를 보면은 실제 0 중 모두가 0으로 예측되고 있고 실제 1 중 94%가 1로 예측되고 있고 실제 2 중 94%가 2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F1 스코어를 보면은 그 전반적인 그런 예측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게 프리시전이랑 리커를 섞어놓은 지수인데 지금 같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다 보니까 얘까지 같게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뭘 해주냐면요. 그 각 값에 대해서 프리시전 리컬 F1 스코어를 구해주고요. 이 서포트는 그 값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accuracy를 구해주고요. 이 매크로 AVG는 뭐냐면요. 이 프리시전 리컬 F1 스코어에 대해서 그냥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1로 내서 평균을 한 게 이 매크로 AVG고 웨이티드 AVG는 이 개수를 곱해서 리턴해준 게 AVG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들을 이게 잘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델 셀렉션 때문이죠. K 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K를 결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이런 식으로 df를 정의를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1에서 50까지가 담겨져 있는 저걸 만들어 둔 다음에 이, 그, 이 K 값이 이 1에서 50에 따라서 변해가면서 accuracy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플롯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요 그리는 코드는 일단 제가 작성해 놨는데 그 뭐 숙제 같은 데서 한번 K 결정하고 뭐 픽스 레디우스면 R 결정하고 할 때 요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너무 작을 때는 accuracy가 1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은 몇몇 애들은 가장 가까운 애가 자기랑 똑같은 분류군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accuracy가 정확하게 1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값일 때는 이렇게 잘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커져 버리면은 또 정확도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넓은 범위를 얘가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K 값은 뭐 한 요 정도니까 뭐 한 6, 7, 아니 뭐 8, 요 정도로 예측해야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K를 6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때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 값을 결정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이제 이 디스턴스를 바꾼 KN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뭐 어차피 나머지는 똑같아서 디스턴스 맨만 비워놨어요. 그래서 요 택시 디스턴스를 이용한 택시 거리가 혹시 무엇인지 다 아시나요?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만드는 거 시간 한 2분 정도, 2분까지 필요한 한 1분 30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했어요. 오, 빠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죠. 자, x는 1로 아웃소트를 할 거니까, 아이고, 1, 마이너스 1, 4 하고 x를 위쉐입을 18,4 준 다음에 여기서 mp.abs라는 함수를 써주면은 절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mp.abs 모르시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적어한 다음에 x는 2 써주시면은 이 두 개가 잘 굴러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거리 종류를 바꿔서 KN을 만들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류에 대한 내용을 좀 했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48분 정도 했으면 했고요. 이제 요 앞에 이게 있죠.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라는 파일이 있고 myData.csv라는 파일이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판다스 데이트 타입이라는 그 살짝 핵심이라기보다는 뭔가 편의성을 위해 제공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거를 알라고 학교에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제가 해야 되나 그냥 학교 갔을 때 한번 보고 저런 거 있구나 하고 시험 전날에 외우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이 2학기 기말 때 킬러였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킬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사실 EDA는요, 여러분 프로젝트 하고 나면은 모두가 EDA 고수가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문기부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걸 자꾸 내십니다. 아쉽네요. 이런 거를 왜 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굳이 내야 되는가? 일단은 내셨으니까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 판다스에요.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 3차 시에 인덱스 수업할 때 인덱스 종류 중에 데이트 타임 인덱스도 있어 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학교 수업에 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수업을 할 줄 몰랐네요.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자료형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플로트도 플로트 64로 넘파이가 자료형을 갖고 있죠. 판다스가 갖고 있고요. 그랑 똑같이 데이트 타임 자료형을 갖고 있고요. 자, 얼마나 간단하고 쓰잘데기 없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저장하냐면요. 2023-01-15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pandas.to 데이트 타임을 해주면은 이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쓱 바꿔서 자, 이건 2023년 1월 15일이야 라고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저장을 해줘요. pandas 데이트 타임이 하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얘가 또 해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리스트를 받아서 그렇게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고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는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요. 그다음에 CSV 파일을 불러와서도 이런 날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슬래시로 구분돼 있든 점으로 구분돼 있든 대시로 구분돼 있든 얘가 알아서 알잘딱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SV 파일 마이데이터 CSV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거 여기다가 업로드 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다 저걸로 구성할 거라서요. 구성돼 있어가지고요.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업로드 하세요, 지금. 음. 실행해 보시면은 원래 오브젝트로 들어있는 그런 뭐 자료 그 데이트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로 들어있었는데 이걸 판다썸 투 데이트 타임으로 하면은 이렇게 데이트 타임 64라는 자료형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이걸 읽을 때 이렇게 포맷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사실 얘네들이 알아서 잘 읽긴 하지만 이렇게 포맷을 지정해 주면은 이 포맷에 맞춰서 이 데이트 타입을 읽는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맷에서 %y는 2여고요. %m은 month, %d는 day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더라.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유실습은 여러분 그냥 뭐 시간 있으시면 해보시면 되고요. 시간 없으시면은 그냥 스킵하시고 시험 전날에 외우신다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트 그 series.dt.strf 타임이라는 애가 있어요. strf 타임이 정말로 놀랍게도 세상 쓸데없지만 이제 기출에 나왔던 애인데 이거에 넣어놨죠. 저 기출에 나왔던 애인데 이게 뭐 하는 애냐? 대시로 구분돼 있었죠. 슬래시로 구분하고 싶대요. 그걸 해주는 애가 strf 타임입니다. 어플라이랑 차이가 없죠. 어플라이로도 할 수 있죠. 저는 진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걸 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포맷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상하게 넣어도 알아서 잘해줘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month 그러니까 이게 분초 단위도 되거든요. 미닛 초까지도 이런 식으로 잘해주고 뭐 PM, AM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넣어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STRF 타임을 쓰면은 이 자료형을 형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몰 퍼센트 B를 쓰면은 이 January, February 이런 걸로 리턴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 전날에 아 저런 거 있구나 하고 가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문자열을 포함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호들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한글을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srf 타임을 쓰면은 한글 서식이 된다. 아, 이런 장점이 있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리샘플은 뭐냐? 뭐 일 단위 합계, 뭐 월 단위 합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 위샘플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위샘플을 쓰냐면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여야 돼요. 이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예요. 그래서 저 여기서 셋 인덱스를 해놨죠. 그래서 이 데이트라는 컬럼을 인덱스로 셋한 다음에 이제 위샘플 해주면은 이게 일별로 집계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한 달밖에 없어서 이렇게 집계가 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주 단위로 평균을 내고 싶다. 이런 것도 해줍니다. 여기서 리샘플에 W를 넣어주면 이게 week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주별로 이렇게 평균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M을 하면은 먼트로 평균해주는데 여기는 다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썼잖아요. 근데 굳이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저렇게 셋 인덱스라서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만들지 않아도 이 on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컬럼에 있는 그 값들을 보고 저희가 그 먼트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스트링을 이용해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각각 뭐 year, month, day로 컬럼으로 저장하고 각각 하나를 뽑아서 그룹 바이를 도 할 수 있는 연산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 시험 때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shift는 뭐냐? 이거를 한 칸 빌 때
아니면은 뭐 여러 칸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밀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시차를 겪고 있어.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 14시간 시차가 있어. 그러면 14시간 밀릴 거야. 할 때 그런 때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쉬프트에 몇 쓰면은 그 칸만큼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더라. 근데 이런 기능이 괜히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며칠 미루는 게 되더라. 이 프리크의 단위를 이렇게 데이로 적어주면 하루를 미룰 수 있더라. M을 쓰면 한 달을 미룰 수 있더라. 이런 데이트 타임이랑 상호작용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죠. 대단한 기능입니다. 저런 것들이 있고요. 데이트 타임에 롤링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 어떤 날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 전값, 그 전전값 해가지고 그 누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적해서 그 부근의 그런 집계값을 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1월 1일, 1월 2일, 2월 3일의 평균 이걸 1월 3일 값에 넣어놓고요. 1월 2일, 3일, 4일의 평균은 1월 4일에 넣어놓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하루하루의 노이즈를 좀 줄여서 플러스를 할 수 있겠죠. 뭔가 전체적인 추세를 좀 보고 노이즈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이 롤링이라는 애예요. 여기에 윈도우스는 3을 넣으면요. 그 어떤 값 기준으로 그 값 포함해서 그 전에 3개까지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데요. 물론 이거 롤링 객체라 가지고요. 뒤에 이렇게 직계 함수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 근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수도 있더라. 이거를 몇 데이 라는 단위를 내가 데이트 타임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넣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데이트 타임 할 때 배우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네, diff라는 애도 있습니다. diff. diff라는 애는 뭐냐? 변화량이에요. 그 전값에 비해서 증가했냐, 감소했냐, 감수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2단계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두 칸 띄워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254랑 246이 8 차이 나더라.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요. 이런 거를 어 무빙 에이브지 3이 키 에러더라. 이거 뭐지? 이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의 중요한 점은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요 시프트 롤링이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넣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 여기에 아마 먼스랑 그러니까 데이 같은 거랑 제가 알기로 상호작용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배울 거예요. 뭐 넣어줬어야 되나? 잠시만요. 이거 제가 이따가 판단성 올질 제가 한번 찾아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그 디프란에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값을 넣으면은 그 값만큼 뒤로 밀어주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인터폴레이트도 있거든요. 이 인터폴레이트라는 함수는 뭐냐? 별칙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다른 함수인데 이때 이거를 데이트 타임이랑 연계해서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결칙치를 몇 개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별특치를 채울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선형이라고 생각하고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근을 그러니까 그 n해가 있는 양 끝 사이를 선형이라고 생각하고 보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39랑 257 사이를 선형으로 쫙 연결한 다음에 중간 값인 248을 이렇게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메서드를 타임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인터폴레이트를 메서드를 타임을 할 수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별게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기출이 있는데 이 기출이 시키는 게 뭐냐? 이 year, month, day를 보고 year, month, day 그 이 시간이 있는데 잠시만요. hour, minut이 있죠. year, month, day, hour, minut을 보고 이걸 만들어라라고 주장하는 게 이 그지 같은 기출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근데 이런 거를 하라고 시킵니다. 이런 게 전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str f타임을 사용하여 이걸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그 데이트로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한번 손코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제가 밑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근데 세훈이가 자기 뭐 할 게 많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분 일찍 끝내도록 하고 세훈이 수업을 10분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이가 아까 할 게 많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돌아오도록 할게요.